앞에 거 설마 깨진 거 아니겠지? 앞에 거 날라간 거 같거든 지금. 날라갔겠지. 집 가서 확인해봐야겠다. 굉장히 불안한데. 아니야. 일단 나머지를 잘 한번 처리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9번도 따로 보지 않을 거야. 왜냐면 봐봐. 허근을 갖도록 한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실근을 갖도록 한다. 판별식이 0 이상이다. 항상 실근을 가진다. 항상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등식으로 바꿔서 처리하시면 되니까 굳이 여기까지 보지 않겠고요. 유형 20번부터 실근의 부호, 그 다음에 근의 분리, 근의 판별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거는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형 20번에 958번 문제. 이 차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랬네. 자, 2차 방정식에 근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반드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봐야 돼. 왜냐면 합이랑 곱의 부호를 가지고 두 근의 부호에 대한 케이스를 따져볼 수가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봐봐. 알파 베타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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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겠지. 요거를 합이랑 곱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거든. 자, 근데 둘의 부호가 다른 경우는 합을 가지고는 보지 않아. 왜냐면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니까 어느 쪽의 절대값이 크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네? 그래서 둘이 부호가 다를 때는 합은 안 보고,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곱이 뭐가 돼버리면 돼? 음수 0보다 작아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둘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음수라고 처리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음수인근이랑 양수인근의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음수인 쪽의 절대값이 양수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면 마이너스 쪽이 더 힘이 세다는 말이지. 그때는 더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조건이 있으면 그때 합을 보는 거야. 자, 그런데 부호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둘이 부호가 같으니까 곱하면 무조건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플러스 플러스냐 마이너스 마이너스냐를 구분하려면 합이 플러스냐 합이 마이너스냐 얘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근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따라서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 이 친구들의 부호를 판단해 줄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두 근이 모두 음수래.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음수 0보다 작아야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양수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은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치면 마이너스 2, n-1이 될 거고 요거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럼 반대로 n-1은 0보다 커야 되겠지. 음수에다가 양수를 곱해야 음수가 될 거니까 0을 마이너스 1로 나눴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 m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m 플러스 5는 양수돼야 되겠지. 그러면 m이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겠네. 자, 그러면 둘의 공통범위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마이너스 5보다 큰 범위랑 1보다 큰 범위 공통범위 잡으면 1보다 큰 범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000번 보겠습니다. 1000번. 이 차 방정식에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뭐 굳이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 1000번은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그러면 알파 베타 m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아야 되겠지. 부호가 다르니까. 자, 그런데 절대값이 같다는 말은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된다 소리야? 0이 된다 소리겠지.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9가 1000번 같은 경우에는 두 근의 곱은 m제곱 마이너스 9인데 부호가 다르니까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아야 될 거고, 부호가 다른 두 근이 절대값이 똑같아.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런 케이스니까 둘이 더하면 0 되겠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6이 0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겠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 이 범위를 만족하는 거 구하면 되겠네. 두 개 들어있을 수도 있고 한 개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
되겠고, 그 다음에 21번이랑 22번 볼 텐데, 자 20번은 유형 20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근의 분리거든. 근데 기준이 얼마였냐면 0보다 크냐 작냐야. 근데 이제는 0보다 크냐 작냐가 아니라 두 근이 1보다 크냐, 두 근이 3보다 작다,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가지고 케이스를 찾아볼 건데,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 요거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1번 기준도 성립해야 되고 2번, 3번 기준도 성립해야 되니까 뭔가 조건에 맞도록, 그러니까 전체 모든 이차함수에서 조건에 맞는 이차함수를 범위를 좁혀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필터링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너네 쇼핑할 때도 필터링 하지? 필터 쓰지 않니? 너네도 너네 나이 때도 A 분리인가? 아니지. 형이 다 사서. 아, 형 거? 그렇지. 형 거 물려 입는 게 속편해. A 분리니? 아니요. 아니야? 그럼 뭐야? 그냥 가서 사요. 가서? 잘 안 사요. 하긴. 너네 맨날 학교 가는데 무슨? 쟤는 맨날 고등학교 때 추리닝 입고 다녔어. 1002번 보면,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자, 좀 시간 좀 10시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좀 더 쓰겠습니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이럴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럼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두 근이 1보다 작아야 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근데 여기서 두 근이라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지만 서로 같은 두 근 중근일 수도 있지. 어떤 케이스도 생각해줘야 돼? 이런 케이스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런 그래프가 나오도록 내가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좁혀갈 거거든. 근데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볼 거야. 첫 번째, 두 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에 부어볼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을 가진 상태에서 대략적인 위치가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지. 이차함수 그래프의 대략적인 위치는 누가 결정하냐? 추계 방정식이 결정할 거야. 추계 방정식은 얘를 내가 하던 것처럼 완전 제곱식 만드는 상상해도 되지만 마이너스 2a 분의 b 마이너스 2차 함계수의 2배분의 1차 함계수, 요거 우리 중3 때 근해 공식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 외워도 좋아. 그래서 마이너스 2a 분의 2a 분의 b. 어우, 마음이 급해가지고 얘가 누구를 기준으로 1보다 작다 그랬지. 경계가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지 왼쪽에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3번 마지막으로는 경계에서의 함수값. 왜? 추계 방정식이 1보다 왼쪽으로 넘어가더라도 어떤 모양처럼 그려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추계 방정식이 1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축보다 왼쪽에서 근이 하나 나올 거고 오른쪽에서 하나 나오겠지. 근데 오른쪽 근이 2를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려면 1에서의 함수값, 이때는 뭐가 돼? 1에서의 함수값 음수가 되는 거고,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는 1에서의 함수값 양수가 되지. 그래서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요거 세 가지를 기준으로 따져볼 거야. 그래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도록 볼 건데, 자, 일단 두 근 가져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일 필요는 없으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면 되겠지? 짝수 공식 쓰면 k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0 이상이다. 그러면 k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 되겠고, 이거 그냥 빠르게 할게. k가 마이너스 2 이하거나 1 이상, 이렇게 조건이 하나 나왔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추계 방정식. 자, 물론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해도 되지만 바로 보이지? x제곱 마이너스 2kx면 추계 방정식은 x는 k가 되겠네? k가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k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3번 마지막으로 경계에서의 함수값. 자,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은 1보다 위쪽에 있지. 그래프가 그러니까 1에서의 1보다 위쪽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이야? x가 1일 때 함수값 양수지. 그러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f1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1 마이너스 2k 더하기 2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3k가 2보다 작다, k가 3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세 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거 구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 일단 얘네 둘 가지고 먼저 보는 거야. 얘네 둘의 공통 범위는 k가 3분의 2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 이하랑 1 이상, 그 다음에 3분의 2 미만. 얘네 둘 사이의 공통 범위 보면 이 부분이 공통 범위가 되는 거지. 그러면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형 22번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형 21번은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한번 설명을 더 해야 될 것 같기는 해. 내일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어차피 유형 22번 마지막으로 4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인데 처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진대. 그런데 얘가 독특하게 무슨 형태야? 복 2차식이지. 복 2차식은 어떻게 할 거야?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지. 그러지? 자, 그러면 t의 제곱 더하기 mt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진대. 여기서 뭔가 t에 대해서 근이 나오겠지. 만약에 여기서 t가 1이다 라고 하면 x제곱이 1이니까 x가 뿔마 1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겠지. t가 0 돼버리면 x제곱은 0 중근 나와버리겠지. 만약에 음수면 허근 나와버리겠지.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네 실근이 나온다는 말은 t가 양수인 값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2개 실근이랑 2개 허근 갖는다 그랬으면 t의 값이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와야 되겠지? 자, 만약에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 그랬으면 세 실근 가지면 중근이랑 실근 2개인 거지. 그러면 양수 하나랑 0 하나 나와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결국 뭘 기억해야 돼? 요걸 기억해야 되겠지? 결국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려면 이 t에 관한 2차식이 무슨 근?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되겠지. 부호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거 뭘 봐야 돼? 근거계수와의 관계 봐야 되겠지? 그러면 두 근이 전부 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냥 두 양근이 아니니까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도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 이렇게 되겠네? 서로 다른이라는 조건까지 붙은 거니까 판별식도 봐줘야 돼. 왜냐면 같은 게 나와버리면 x값이 중근 이렇게 나와버릴 테니까. 그래서 판별식부터 보면 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m 마이너스 12 얘가 0보다 큰 거니까 m 플러스 6 m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m이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m이 2보다 크거나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m이 0보다 큰 거니까 m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그러면 m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 셋 공통범위 보기 전에 얘네 둘의 공통범위 먼저 보면 m이 0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 이렇게 둘의 공통범위를 보면 m이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결국에 실수 m의 범위라는 건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래서 사실 다음 시간에는 요 뒤에 거 하겠지만 그거 나가기 전에 쌤이 유형 20번, 21번, 22번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진도 나가긴 할 거야. 그래서 고생하셨는데요. 내일 수업 오기 전에, 내일 수업 오기 전에 숙제는 내가 다 풀어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어. 우리 같이 풀었던 문제 있지? 오늘 새로 나간 범위 중에 같이 풀었던 문제들 전부 다시 풀어보고 각각의 유형별로 하나씩만 더 풀어가지고 와. 알겠지? 한 문제씩. 그래야 감을 잡아.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